모두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도 저희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질문들에 대해 답변 드리면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답변은 무료 답변이며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드리는 답변입니다. 혹시라도 조금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곳에 있는 변호사 사무소, 법무사 사무소,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영상은 월수금은 전날과 전전날에 올라온 카페 질문들에 대해 답변을 드리는 방식으로 촬영하되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고, 화목은 평소에 시청자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제가 영상에 나오는 방식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 구합니다. 반갑습니다. 송범석입니다. 2월 8일 방송 촬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올라온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주운전 피해자입니다. 요술님. 며칠 전 좌회전 대기 중에 음주운전자 차량이 후미 추돌을 했습니다. 뒷차는 전손 처리, 앞에 있는 저희 차도 전손 처리하려고 합니다. 제 차 동승자는 총 4명이며 많이 타고 있었네요. 음주운전자는 농도가 0.088, 취소 농도죠. 저희 가족은 다음날 병원에 입원했고 진단서는 가족들마다 2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염자, 뇌진탕까지고요. 쾌차하시길 바라고요. 4일 입원 후 온 가족이 퇴원 중이며 통원 치료하려고 합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처음입니다. 20년 무사고인데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좋은 질문입니다. 피해자분들도 많이 질문 주시면 좋겠어요. 사실은 저는 원래 손해사정 사무실에서 피해자 업무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면서 가해자 업무도 같이 하게 됐는데,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피해자 업무가 제 원래 업무의 시작이었어요. 자, 어쨌든 일단은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올 겁니다. 합의 보자고. 근데 이게 직결권이라 그래요. 저희 용어로는 직결권이라고 하는 것은 진단 2주, 3주 정도를 말하는 건데, 이 직결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렇게 비용이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진 않아요. 그래서 혹시 여지가 된다면 가까운 곳에 있는 그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셔가지고 좀 이제 도움을 받으시면은 조금 더 습관은 올라가겠지만 큰 차이는 없어요. 사실은 직결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일단 치료를 잘 받으셔라. 통원 치료를 받으시고 조기 합의를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후유 장애가 있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 크게 다친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조기 합의를 하셔도 되는데, 적정한 이제 합의금이 나올 수 있도록 좀 얘기를 잘 하시고, 합의금이 얼마라고 제가 얘기는 못해요. 왜냐면 가족들마다 어떤 직업도 다를 거고 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또 합의금이 차이가 있거든요. 적정한 합의금을 좀 수령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형사합의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와의 문제가 아니죠.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민사합의라고 해서 보험사와의 문제고, 차 부서진 부분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사람의 치료에 대한 거, 이 두 가지, 그리고 이제 일을 못하면서 발생하는 상실에 대한 수익액 같은 것들, 이러한 것들을 말한 거고, 두 번째로 이 형사합의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먼저 보자고 하기엔 좀 어려워요. 그래서 가해자가 일단 합의에 대한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가해자의 마음을 좀 보자면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왜냐면 지금 머리 숫자가 4명이잖아요. 총 4명인데 이거를 다 합의를 보려면 이게 답이 없거든요. 한 명당 100만 원씩만 줘도 형사합의금이 4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부담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가해자가 연락이 오면은 만나세요. 만나셔가지고 한번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적정한 수준에서 4명을 갖다가 곱하기 4를 해버리면 이게 답이 없기 때문에 좀 적정한 수준에서 가해자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합의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짓자면 민사합의는 이제 보험사하고 받으시면 되고,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전화가 올 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피해자가 먼저 하기에는 좀 방식이 맞지가 않아요. 가해자가 연락이 안 온다 그러면 형사합의는 못 하는 거예요. 그거는 깔끔하게 포기하셔야 됩니다. 자, 궁금해서 가입합니다님. 특가법 치상 송치후 합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은 이제 윤창호법 1번이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위험운전 치사상죄가 들어가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송치라고 하는 거는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는 걸 송치라고 하고요. 자, 음주사고로 인해 당시 택시기사와의 합의는 했고, 택시에 타고 있던 학생들과는 인당 1,500만 원이라는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금을 조정하다가 결국 합의 안 하겠다는 피해자 측 말을 듣고 경찰 조사가 끝났습니다. 인당 1,500만 원이면 이제 뭐 상당히 많이 다쳤다면은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한 사람당 1,500만 원이라는 합의금은 좀 많지 않나 싶네요. 예, 오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험운전 치상죄로 검찰 송치되었다는 우편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피해자 쪽에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데
합의를 하면 양형 참작은 됩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합의금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하고 있는데 합의를 안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근데 지금 봤을 때 학생 4명인데 학생들이 이제 인당 1,500인데 머리 숫자당 1,500은 좀 많지 않나 싶어요. 500 이하로는 안 되겠다. 그랬더니 이제 학생들이 인당 200만 원까지 내려갔네요. 뭐 인당 200만 원이면 4명이니까 그래도 800인데 뭐 일단은 그것이 경제적인 가용 범위 안에 들어간다면 하시는 게 좋겠죠. 합의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이제 내가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된다면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합의를 안 한다고 해서 반드시 감옥에 가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그러나 이제 합의를 하지 않으면은 위험운전 치상죄 같은 경우에는 좀 위험할 수는 있어요. 합의를 하지 않게 된다면은 실형 가능성이 나옵니다. 무조건 나와요. 뭐 무조건 그 산술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실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가 경제적인 어떤 능력이 된다면 800만 원이라는 범위 안에서 합의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다 합의 관련 문의네요. 방배님. 자, 안녕하세요. 문의드릴 게 있습니다. 차 빼달라고 해서 차를 빼던 중 1m 후진 지나가던 사람과 접촉사고가 나서 농도가 0.07이 나왔습니다. 16년도에 면허 취소 경험이 한 번 있고요. 피해자와 접촉했는지는 현재 모르는 상황이며 피해자가 병원은 가지 않았습니다. 10일까지 합의금 3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병원 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합의를 해줘도 되는지 대인사고 접수가 경찰서에 된 건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일단은 이게 근데 지금 봤을 때 합의를 해도 큰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이진 아웃이기 때문에 벌금 자체가 크게 달라지지가 않아요. 어차피 벌금이 아니라 지금 구공파는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16년도 한 번, 20년도 한 번 이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사고가 설령 없었다 하더라도 일단 구공파는 갈 것 같아요. 감옥은 안 갈 것 같습니다. 사안이 경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합의를 하든 안 하든 간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상황을 뭐 드라마틱하게 반전시키기 위해서 합의를 보겠다. 그거는 답이 아니에요. 어차피 합의를 보든 안 하든 구공파는 갑니다. 2번 걸려서. 대인사고 접수가 경찰서에 된 건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어요. 없는데 일단은 사고로 신고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대인사고가 있는지 대인사고가 없는지는 경찰도 몰라요. 경찰도 조사를 해봐야 그때 확정을 하는 거니까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인사고가 있는지 없는지를 경찰에 물어봐도 그건 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이렇게 답이 돌아올 거예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대물사고는 확정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대인사고는 가봐야 한다. 근데 대인사고가 설령 접수가 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왜? 어차피 2번째고 5년, 6년 안에 2번째이기 때문에 그게 있든 없든 간에 형사처벌의 수위가 그렇게 달라지지가 않아요. 또한 합의를 안 해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어떤 형이 선고될지 제가 볼 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굉장히 유력해 보입니다. 물론 지금 차를 굉장히 이제 경미하게 빼다가 적발됐기 때문에 아주 낮은 확률로 기소유예 확률도 있지만 일단은 그거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아요. 피해자가 병원을 가게 되어서 진단서가 경찰서에 들어갈 경우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겠죠. 형사처벌이 조금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뭐 이것 때문에 감옥에 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차피 감옥에 가지 않는다면은 뭐 과한 형사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합의금 300만 원 정도가 나에게 큰 어떤 상관이 없다. 내 경제적인 능력에서 그렇다면 보는 게 좋겠죠. 그러나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서 굉장히 타격이 크다. 그렇다면 그건 생각을 해봐야겠죠. 네, 여기까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모두다 행정사 카페 게시판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네이버에 모두다 행정사로 검색하시고 카페 게시판 Q&A 코너에 질문을 적어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질문을 적어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제가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제 답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목에 저에게 답변을 달라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모두다 행정사는 7년째 비대면 업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걱정 없이 언제든지 서면만으로도 진행할 수 있는 비대면 시스템을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모두다 행정사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다 감옥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경중을 따져서 억울하거나 또는 경미하신 분들은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할 죄입니다. 그러나 죄라는 건 경중을 따져야 합니다. 참작할 만한 점이 있거나 억울한 사연이 있다면 다시 한번 면허를 회복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다시 모두를 소중한 우리 이웃으로 저는 모두 다 행정사입니다.